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치부 오지희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네. 어서 오십시오. 북측이 이번에 새롭게 꺼낸 카드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먼저 기대했던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메시지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네.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가 전부였는데요. 그동안 미측이 줄기차게 요구한 비핵화 로드맵, 시간표는 없었습니다. 네. 다만 검증 부분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때보다 진일보한 대목이 있습니다.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관련국 전문가들이 참관하에 영구 폐기하기로 했고요. 네. 또 미국이 6.12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결국 북한은 먼저 종전선언을 하면 핵 폐기를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달면서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공을 미국에 넘겼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창리 엔진 시험장 같은 경우는 참관하에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검증도 아니고 참관입니다. 이건 지난번 풍계리 핵실험장 없앨 때, 폐기할 때 사실 외신 기자들 불러다가 참관시킨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하고 끝냈다 해서 비난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분명히 전문가 참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전문가 대신 외신 기자단만 초대해서 국제사회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그때는 발표 주체가 외무성이었고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 최고 존엄이 결정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백악관, 그러니까 국무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이 뭔가 좀 만족할 만한 타협안이 나왔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 우리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핵사찰 관련 대목인데 네네.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향후 북미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물밑 접촉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 네.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했던 만큼 미측의 이번 회담 분위기와 결과를 평양에서 실시간으로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취재진에게만 공개하지 않고 비핵화 문제의 매듭은 북미 간 정상이 풀어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또는 운영의 묘를 발휘했을 수도 있습니다. 통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나온 게 아니었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나온 것만 보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도 사실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이미 약속을 했던 사항이에요. 구두로 왔지만. 네. 그리고 다른 조치도 미국이 하는 거 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 봐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미국 측에서는 사실 삐딱하게 보면 좀 기분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발전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해체 폐기를 시작했었는데 당시에 미국에서는 감독관이 없어서 나 믿지 못하겠다, 검증 못한다 하고 충분한 진전으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서운하다고 감정을 표현했었고요. 아, 그랬었죠.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접점, 그러니까 전문가 참관이라는 점을 양보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서 어떤 카드로 또 설득을 할지가 관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정상회담 그 내용을 모두 다 공개하지는 않잖아요. 아마 별도의 메시지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이 당장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갖고 갈 수 있는 무슨 카드가 있을까요? 네, 일단 카드는 있을 것 같은데 일정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상당히 문 대통령 바쁜데요. 네. 이제 내일 서울에서 돌아오면 오는 23일에 뉴욕으로 떠납니다. 네. 유엔 총회 출석차 이렇게 참석차 가는 건데요. 오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예정됐습니다. 네. 이 일정을 아마 김 위원장도 염두에 뒀을 텐데요. 그래서 어제 오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여러 당부와 심경 또 비핵화 관련 마지노선 나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사실 김 위원장이 우리 대북 특사단을 통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를 하겠다 약속했었죠. 네네. 그런데 이 내용은 또 문 대통령이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했다. 그리고 그때는 1년이었다고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비핵화 일정표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사실 좋은 거잖아요. 이미 두 정상 간의 합의가 됐다면 왜 발표를 못하는 걸까요?
글쎄요. 오늘 발표를 보면 좀 이상한 게 비핵화 방안은 김 위원장이 아닌 문 대통령이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김 위원장, 그러니까 최고 존엄의 발언은 헌법이나 제도보다 무게감이 있으니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그래서인지 아직 군부 등 내부적으로 비핵화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각자가 관심 있는 것만 발표하기로 또 수위를 조절하면서 전략적 카드로 활용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한미 정상이 만나는 25일에는 판가름이 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건은 이제 문 대통령이 들고 간 메시지입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흡족할 것인가인데요. 만약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뜩이나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굳이 회담까지 열 필요가 없겠죠. 네. 일단 교착 상태였던 북미 간 대화 물꼬는 트였는데 이제라도 문 대통령이 중재 회담까지 성사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